저는 오늘 좀 주은석 대표님하고 좀 많이 겹쳐서 좀 놀라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가져가고 싶은 키워드는 얼마 전에 아이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넓고 깊게 팔아. 이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한마디는 넓고 깊게 팔아였어요. 주변에 보면은 넓게 파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호기심 많고 이거저거 다 찔러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변덕은 다른 단어라고 했죠. 변덕이라는 거는 돈 쫓는 거. 그리고 변화라는 거는 정말 일관된 방향성으로 나의 가치관을 성립해 가는 거. 근데 넓게만 파는 사람들은 변덕쟁이고요. 또 깊게만 파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꼰대라고 하죠. 요즘엔 젊은 꼰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지만 사실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넓고 깊게 파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좀 그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의 진실이 있다고 하면서 작은 진실은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대요. 왜? 거짓의 반대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거는 그래도 애지간하면은 물론 이것도 안 되는 인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애지간하면은 옳고 그름을 좀 가려낼 줄 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옳고 그름을 나누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법이 있겠죠. 물론 요즘엔 그 법도 안 지키는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뭐냐면 거대한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진실의 반대는 또 다른 위대한 진실이래요. 그러니까 거대한 진실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뭐가 위대하고 뭐가 거대한 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추구하고 싶은 건 뭘까? 저는 위대한 진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위대한 진실로 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넓고 깊게 파는 그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당신이 60년대를 기억할 수 있는 건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그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시대를 내가 기억하는 건데, 내가 그 시대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지 않죠. 경험한다라고 하겠죠. 저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머물러서 그냥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넓고 깊게 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서 떠나올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저한테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 과거가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아니면 악몽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거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그냥 기억하는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두 배로 열심히 본다고 당신 뒤에 있는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저 같은 노력파한테 이런 메시지 굉장히 와닿아요. 굉장히 저도 깊게 판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아이스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나한테 함정이었던 것 같다고. 왜냐하면 깊게 파면 팔수록 옆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옆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에 나를 노출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같은 영역에서 두 배로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왜? 똑같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시나리오. 그러면 내가 시간, 에너지, 노력을 더 퍼부은다고 해서 그게 10배, 100배, 1000배로 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 할 때 만약에 제가 한 1500씩 벌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막 두 배, 세 배, 네 배 갈아 넣는다고 해서 똑같은 학원에서 2천, 3천, 4천, 5천, 6천, 1억 이렇게 벌지는 못해요. 그러려면 제가 뭐 해야 되냐? 학원을 확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나리오로는 그게 정말 삽질이라는 거. 또 이게 저한테 두 번째 메시지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넓고 깊게 파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계시. 저한테는 어떤 계시들이 있었냐면, 일단 저는 어린 나이에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하나의 계시였고, 그래서 제가 다단계를 만났죠. 다단계 제품을. 근데 사실 다단계 제품을 만난다고 해도 제가 다단계를 할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올린 좌파 남자 만나지 말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소개되는 두 번째 남자가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이에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애였어요. 구제가 안 되는 애였는데 얘를 어떻게 도와주지라고 하다가 나는 솔직히 학원으로 먹고 살 만한데 얘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 아, 내가 다단계를 시작해서 얘가 다단계로 그러면은 이렇게 설 수 있다. 내가 도와주자. 사실 저는 제가 다단계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그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건강이 첫 번째 계시였고요. 그 가난한 남자애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게 저한테 두 번째 계시였어요. 근데 그 다단계를 하면서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했죠. 근데 웃긴 건 그 다단계 속에서 제가 뭐가 많이 길러졌냐면은 저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었어요.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는 별의별 소통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글쎄요. 저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제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까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스강 대표님의 먹튀녀. 네, 유산화의 먹튀녀가 있어요. 그 먹튀녀를 통해서 제 사업에 이제 그 다단계의 한계를 뚫어보고자 제가 이제 알스 대표님과 연결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다단계를 계속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그 남자를 버렸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럼 다단계를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책임감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 사업으로 끌어들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그때 또 다른 계시가 저는 그 먹튀녀였고 그 먹튀녀의 계시 덕분에 저는 어쨌든 아이스라는 사람과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계시가 뭐였냐면 저희 언니가 제가 그 가난한 남자랑 헤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 하영아 너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애들 너한테 맞지도 않는 애들을 허락하니 너는 기준 높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너보다 어려야 돼. 왜냐면 네가 신체 능력이 뛰어나서 늙은이들은 네가 걸어가는 속도도 못 맞춰.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챙기는 남자여야 돼. 세 번째는 너랑 책 읽고 소통할 수 있는 남자여야 돼. 네 번째는 너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같이 하는 남자여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저희 언니가 저한테 내려준 계시였어요. 근데 그런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아이스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시에 의해서 저희는 굉장히 빨리 결혼했어요. 네, 만나서 얼마 아니다 바로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학원을 엑시트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PCM에 수강하는 다양한 분들이 있었죠. 근데 또 하나의 계시가 저한테는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보험하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계기가 사실은 또 그랜드 카돈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건데 그랜드 카돈이 갑자기 보험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가 저한테 사실 하나의 계기였어요. 그래서 아,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미양이도 지금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뭔가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저의 어떤 보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번엔 또 어떤 계기가 있었냐 정치적 이슈.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정치적 이슈를 일주일 전까지도 유튜브를 찍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유튜브를 찍게 된 거는 저희 어떤 친척분이 제가 부산 집회를 갔다 왔는데 미쳤다라는 얘기한 걸 제가 듣고 좀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그 에너지로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14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였던 어떤 실험들, 그 실험들은 제가 뭔가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뭔가 저에게 하나씩 다가오는 계시들이었는데 그 계시들을 제가 왜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그 계시들을 받아들일 때 저는 이기심은 없었어요.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이런 마음보다는 뭔가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던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시들과 내가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면서 제가 얻은 혜택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양한 인간들을 겪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인간들이 겪는 문제의 카테고리는 세 개다. 돈, 건강, 관계. 이 얘기 제가 최초로 했어요. 이게 나중에 무슨 마케팅의 누구지? 월스 브랜슨인가? 그 사람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좀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이걸 제가 저희 언니랑 인터뷰할 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책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론으로 안 게 아니라 인간들과 소통하면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배우자를 고를 때 반드시 기준 있게 만나야 된다. 이거는 제가 깨달은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누리고 있는 혜택이겠죠. 세 번째는 제가 보험하는 분들하고 워낙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겪는 애지간한 문제는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보험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해결책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된 거고 또 이번에 정치적 이슈라는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경제와 역사와 정치는 절대 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요즘에 깨닫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럼 나한테 뭘 줬냐? 당연히 아이디어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아이스 대표님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이디어가 막 솟구쳐 올라요, 솔직히.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예전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애였어요. 틀리는 것도 싫어하고, 뭐 남한테 지적받는 것도 싫어하고, 뭐 뭔가 어떤 이슈에 휩싸이는 거, 막 분쟁 휩싸이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내가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결론적으로 넓고 깊게 판다는 거는 지혜다. 근데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넓고 깊게 파기 위해서 많은 것을 조사하고 다양성을 누려야 되지만 그 안에서 늘 유일성으로 다시 집약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일성이 알츠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본질과 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과 알츠 대표님께서 제시해주는 방향성이 참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